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한때 저희 회사 팀장님이었던 한 남성분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규모의 생산직 공장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입사 초기 시절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연도로는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찜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8년 전 그 당시 저희 사무실 구성원은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 3명이 전부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거기다 과장님은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팀장님은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타입이라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팀장님이 달라진 건 저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근처에는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맛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팀장님과 둘이서 국밥을 먹으러 갔었고 식당 이모님께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진짜 숨겨진 맛집이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릴 정도로 팀장님은 이 집 국밥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팀장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전 주문을 받았던 이모님이 와서는 팀장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요. 저는 물론 팀장님도 황당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은 국밥집 이모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팀장님이 단골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이모님과 아는 사이인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팀장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먹고 나가자.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부하 직원 입장에선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 이 일은 의문만 남긴 채 넘어갔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도 팀장님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고 그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팀장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평소 나긋하던 팀장님이 자꾸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뜬금없이 제 옷차림이나 행동들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옷으로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팀장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었고 웬만하면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였죠.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무슨 일로 아주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온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제 눈치를 보더니 아주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팀장님의 부고 소식이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텔방에서 술을 먹고 팀장님이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그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거기다 팀장님은 가족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했었지만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팀장님이 돌아가신 지 2-3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제 밑으로 신입 직원 한 명이 들어왔었고 저는 그 직원과 함께 오랜만에 국밥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전에 팀장님을 찾아온 아주머니가 테이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이 이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지셨기 때문에 단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물어봤었죠. 저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앞전에 저희 팀장님 만나러 회사에 찾아오신 적 있죠?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태연하게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아주머니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맞는데 딱히 내세울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대표님께서 사무실 컴퓨터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막내 직원은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 백업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팀장님이 쓰던 PC는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PC를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확인하고 있던 중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일기 같은 형식의 글이 적힌 문서였고 또 다른 파일은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동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 어떤 여성분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고 비교적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적힌 글의 내용은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글을 보고 나서 뭔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건 국밥집 아주머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회사까지 찾아와 날 괴롭힌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건 명확해 보였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 처리된 지 꽤 지난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팀장님 사모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따로 연락을 드렸고 사모님은 이걸 보자마자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집안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 직원과 국밥집을 찾아갔었는데 늘 서빙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으셨죠. 쉬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후로 국밥집에 갈 때마다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국밥집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섬뜩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저 사장님, 앞전에 일하던 이모님 있잖아요. 혹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아줌마. 아휴, 말도 없이 안 나와서 뭔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형사들도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어. 그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중에 불륜 커플이 있었나 봐.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도 거기까지밖에는 몰라.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팀장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 동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불륜의 증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팀장님 사모님도 눈치를 채셨던 거고 그런 사정 때문에 말을 아끼셨던 거겠죠.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떠한 절차로 인해 재수사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밥집 아주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팀장님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팀장님을 옹호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돌아가신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생에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과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